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집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에서 출발한 것이죠. 편집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영화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컷을 해서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편집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선 영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큰 두 가지의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의, 넓은 의미, 또 하나는 협의, 좁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영상 하면은 넓은 의미로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는 꼭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거 플러스 직접 사람이 그린 그림도 있고 또 뭐 아이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말고 심상이라고 해서 심상이죠. 그 마음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런 이미지도 이미지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이 사물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다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큰 개념이고 보통 우리가 영상할 때 그 영상은 일반적으로 이 협의의 이미지입니다. 협의의 의미입니다.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죠. 그래서 사진, 영화, TV, 비디오 요거의 특성이 뭐죠? 요것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빛의 예술이죠. 빛이 날아와서 렌즈를 통해서 어떤 상이 또 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이 상을 바로 영상이라고 하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만드는 그러한 상.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화, TV, 비디오 모두 다 그 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의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이것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편집하는 게 아니겠죠. 예, 당연히 비디오 편집, 또 영화 편집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화 언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 그죠? 글 이런 것이 이제 자연 언어죠. 자연이라고 붙은 것은 자연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환경처럼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연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언어도 그 자연처럼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환경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언어와 영어 언어가 둘 다 언어라고 하는데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같은 점은 이 기호라는 면에서 같아요. 기호. 똑같이 기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하면은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서 기호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표는 기호의 표현이고 기는 기호의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게 뭐죠, 여러분? 요게 나무죠, 나무. 영어로 하면 tree. 그리고 또 한문에서는 목이잖아요, 그죠? 목. 근데 이게 이제 요게 바로 표현이죠. 요게 표현. 한국식 표현, 이거 중국식 표현,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햇볕을 가려주고 그리고 또 산소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고마운 존재로서 이것을 상상하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트리, 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죠. 이것도 하나의 사진이죠. 이 사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이 의미를 나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호예요. 기호죠. 이것도 기호고. 그러면 이 기호와 이 자연 언어의 기호와 이 영화 언어의 기호는 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요거는 이 나무와 실제 나무. 이건 실제 나무. 요거는 이제 글자로서 나무고 글자로서 나무고 실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실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할까요? 그림을 그릴까요? 그냥 해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생긴 나무,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요게 이제 실제 나무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쓰고 얘는 TRE 쓰고 얘는 이게 목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일치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실제 나무와 이 글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은 마음대로 한 약속이라 해서 자의적 약속. 그래서 이런 자연 언어는 자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성. 그런데 이런 영화 언어는 그죠. 영화 언어는 이 나무와 일치가 돼요. 일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가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대로. 그죠? 일치가 돼요. 실제와 일치되는. 그러니까 실제를 그냥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최소 그 단위로서 영화는 보통 우리가 숏을 이제 최소 단위로 보죠. 처음에 찍어서 끊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영상의 단위가 숏인데 요 숏이 최소 단위라고 하면은 이 자연의 최소 단위는 영어에서는 알파벳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기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C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최소 단위는 그냥 의미가 없고 요게 모였을 때 AC 하면은 DC, AC, DC 해가지고 어떤 전기의 어떤 기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이거는 구하면은 공 같은 걸 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였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약속이죠. 그 약속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 영화 언어는 그 숏 자체가 이렇게 나무를 쭉 찍은 숏이 있다면은 그 자체가 최소 단위인데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그러면 사실은 영화는 그냥 실제를 그냥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언어로 보기 쉽지 않지 않냐? 그걸 왜 어떻게 언어로 볼 수 있냐? 실제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언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규칙이 있어, 규칙. 얘도 나름대로의 이 약속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약속한 규칙. 물론 이제 이 언어처럼
명확하게 문법화된 건 아니지만은 영화 언어에도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그것이 또 문법화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영문법이나 국문법이 아니라 편집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180도 법칙이라든지 또 30도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터샷 원칙이라든지 마스터샷 원칙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스터샷 디서플린이라고 마스터샷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걸 배울 거란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화도 자연 언어하고는 다르지만은 나름대로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런 규칙을 배웠을 때 더 표현들을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러니까 편집 기술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또 영화 언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편집을 하면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편집했던 것을 본인의 느낌과 생각이 들어있고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집 언어, 영상 언어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 나의 느낌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듯이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언어가 존재하려면 영화가 먼저 탄생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영화가 이제 1895년 이 정도에 프랑스에서 보통 이제 리메르 형제가 만든 그런 이러한 열차의 도착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때는 이렇게 우리 요즘 캠코더로 찍는 것처럼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죠. 그냥 필름에 빛이 날아와서 필름에 화학적으로 이미지만 이렇게 그 기록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1초에 그때는 24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16개, 18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속된 이미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차가 오는 것을 스크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최초의 영화. 그러니까 최초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죠, 기록. 기록. 갑자기 왜 이게 나온 거 같네. 나중에 볼 영화인데 기록이었고 그리고 이제 1896년 이게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는 9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9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아마 95년 12월 달에 이제 영화관에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해서 96년하고 95년하고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누구는 96년이라고 하고 어떤 9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스토리, 이 영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실제 어떠한 생활을 그냥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기록을 위한 목적이고 재미, 오락을 위해서 이것이 연극을 직접 사람들이 와서 영화관에서 보지 않고 그 극장에서 보지 않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락이 되는 것이죠. 오락. 그 스토리를 필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서 이때는 나름대로 이 컷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이
스토리를 효율적으로 또 극적으로 만드는 컷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종의 씬을 전환시키는, 씬을 다른 씬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컷이었어요. 그 뭐가 비슷하냐면은 연극에서 무대가 바뀌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화 우리가 보통 요즘 생각하는 그런 컷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편집이 없었고 그런 편집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연극을 기록으로 한 연극을 이미지로 만든 그런 영화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멜리에스 조르조 멜리에스라는 감독이 만든 그런 달나라 여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Di rumah budongnya, pihak doi mondro ni no, ada duha, pihak pemangan duha darah madung diperkosa, yang dibibu bubasi dan terang. 이게 꽤 15분이나 되죠. 이걸 뭐 다 보기는 어렵고 한 중간 정도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부터 볼까요? 이 정도부터 합시다. 이게 이제 거의 연극 무대죠, 무대. 요즘 같으면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팬을 해가지고 이쪽을 보여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카메라는 그냥 고정돼 있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생각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팬하는 그런 트라이포드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카메라는 다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중간에 들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연극이라는 거는 연극을 볼 때 그 연극의 그 무대가 막 마구 흔들리거나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씬이 바뀌는 커튼만 있어요. 씬이 지금 바뀌었죠, 그죠? 무대가 바뀌는 무대가. 그래서 커트하고 또 무대 바꾸고 또 찍고 또 커트하고 무대 바꾸고 또 찍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르주 멜리에스는 일종의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연극 무대에서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러니까 이제 특수 효과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 영화 그리고 한동안 영화가 디지털 되기 전까지는 이런 물리적인 특수 효과를 많이 썼죠. 예, 그 세트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뭐 화염도 만들고 직접 물리적인 그런 효과를 줬던 것이죠. 그게 이제 조르주 멜리에스가 그런 효과의 아버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세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달이 된 거 달이 됐어요. 달에서 바라보는 저 지구죠, 지구. 아마 이게 흑백 영화라서 그러지 원래 이게 색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때는 필름이 흑백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흑백으로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 불이 나고 하는 것도 특수 효과죠, 특수 효과. 그리고 그야말로 연극을 보는 것 같죠, 연극을, 그죠? 연극의 어떤 배우들이 관객 앞에서 연극하는 그런 형태죠. 그 커트가 나눠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전체 샷만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특수 효과가 되는 것이죠. 직접 무대에서 사람들의 눈속임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주 예전 영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준 그러한 일종의 이제 오락거리가 아니었을까,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효과를 준 것이죠. 결국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래서 영화의
그 시작은 눈속임이고 또 편집의 본질도 사실은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속임 하니까 편집을 별로 안 좋게 보고 그중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본 가장 대표적인 비평가가 앙드레 바정이죠. 그래서 앙드레 바정은 웬만하면 몽타주를 하지 말고 미장센 위주로 촬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롱테이크를 주로 촬영해서 그래야지 왜곡되지 않고 관객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편집을 자꾸 하면은 연출자가 왜곡한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본 것처럼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영화가 연극을 기록한 그리고 그 미장센이라고 하면은 연극의 미장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화의 큰 그 연출 방식인 미장센과 몽타주가 있다고 하면은 몽타주보다 미장센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이게 미장센이니까 그죠? 무대를 배치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리미에르 형제가 보여준 그런 기록을 한 그런 영화들에서부터 사실주의 영화가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멜리에스의 어떤 연극 이런 것을 통해 극적인 스토리를 보여줘. 거기서 이제 고전주의 스토리 영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 형식주의는 이제 표현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주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더 그런 스토리 위주보다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표현,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 위주로, 어떤 형식 위주로 그 형식이 더 강조된 그런 영화들을 말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형식미가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의 스토리 극적 영화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도 없이 어떤 초현실주의 영화라든지, 또 예전엔 독일의 이제 표현주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식이 강조가 됐었죠. 그리고 이게 더 추상적으로 몽타주로 가게 돼 버리면은 이제 전위 영화, 아방가드르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 스타일도, 그래서 사실주의는 아무래도 시퀀스 숏이라고 해서, 시퀀스 숏은 이제 끊지 않고 쭉 가는 숏,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롱테이크하고 비슷해요. 이런 샷이 선호가 된다고 하면은, 고전주의는 연속 편집, 고전적 편집, 연속 편집은 이제 비가시 편집,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집. 그래서 커트하긴 하는데 거의 커트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연속적으로 쭉 보이는 그런 환영을 주는 그런 편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고전적인 편집은 꼭 비가시 편집뿐만 아니라 이 연속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연속, 이거는 물리적인 연속이라고 하면은 이건 물리적인 연속이죠. 정말 물리적인 연속, 이거는 물리적인 연속인 것처럼 환영을 주는 것이고, 겉으로는 끊는 게 커트가 보이지만은 주관적인 그런 감정으로 볼 때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이 주관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편집이 고전적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 형식주의는 이제 편집을 많이 하는 거죠. 편집을 많이 하고, 그 편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적인 아주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편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편집이 탁탁 이렇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주제, 그 주제를 은유적인 것들, 상징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적 몽타주와 좀 비슷한 것이 에이젠슈타인, 러시아 에이젠슈타인의 그러한 몽타주 기법, 뭐 충돌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추상적 몽타주는 이제 전위 영화 뭐 이런 데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편집 스타일은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영화 탄생의 이 기록과 스토리에서 분리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영화가 편집이 발견된, 편집을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집을 기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극 같은 그러한 영화, 그리고 스토리보다는 스토리가 있긴 있지만은 긴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총극, 뭐 영어로 하면 보드빌이라고 하는데 보드빌, 총극 이런 영화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견인의 영화, 또 시네마 뭐 어트랙션, 그런 어트랙션의 영화. 그러니까 어트랙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볼거리, 매력 있는 그런 매력을 주는 볼거리가 말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견인 영화라고 하죠. 그런 영화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밀봉되니까 눅눅하거나 냄새날 걱정 없고 휙 돌려서 한 번에 초각단 커팅 끝! 공기를 완벽 차단시켜주니까 버릴 일이 없어요. 예. 예, 잘 보였죠? 그야말로 이제 그 꽁트 같은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컷이 한번 있습니다. 컷이 보게 되면은 컷이 있습니다. 컷이 한번 있었죠. 그 컷은 이렇게 클로즈업, 이 클로즈업을 보였죠. 왜냐면 멀리서 보여주면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특히 이렇게 치마를 서서히 올리는 이 상황을 멀리서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컷을 한 거예요. 이 컷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물리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냥 컷이죠. 그래서 마치 뒤에 있는 관객이 바로 앞에서 와서 보게끔 하는 그런 컷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컷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클로즈업 샷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내면을 드러내는,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러한 극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연극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크게 보는, 가까이 보게끔 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컷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클로즈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극적인 의미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컷을 통해서 스토리가 극적으로 더 극적으로 더 발전했다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컷을 통한 어떠한 이야기 기법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그냥 연극의 이게 연장인 거죠. 연극의 뒤에서 보다가 앞에서 봤다. 이 정도의 느낌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도 카메라도 여전히 고정돼 있고, 그죠? 카메라도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이 세트 마치 연극 같은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컷을 통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컷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바로 이 에드윈 포터 감독의 영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열차 감독을 보게 되면은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1903년도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초반에 강도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뭐 초창기 영화인데 이쪽에 막 이 창 쪽에 이 기차가 지나가죠. 요거는 이제 이게 스크린 또 다른 스크린이죠. 요거는 이제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 바깥에서 영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면 영사. 뒤에서 이 기차를 찍은 그러한 필름을 이 스크린 뒤에서 후면 뒤에서 영사한다고 해서 후면 영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게 모니터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해요. 강도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컷하고 씬이 바뀌는데 그 씬은 이제 이 실내가 무대가 아니라 이제 이 바깥에 나와요. 바깥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와 실외를 서로 몽타주하는 거예요. 몽타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커트, 그야말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커트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무대를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이야기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커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얘네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특수 효과를 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뭉쳐가지고 이게 기차 아니에요. 나간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요. 연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대 예전 멜리에스 영화 같은 경우는 무대가 끝나고 세트 바꾼 다음에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어져요. 예. 아까 그 전 장면과 이 다음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컷이 연속성을 만드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열차를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턴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또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여기서 컷이 있었어요. 눈속임인데 보면은 사람 이 앞에서 사람 여기 컷이 됐죠. 사람을 때리다가 갑자기 커트가 되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죠. 마네킹. 마네킹을 던져버려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감쪽 같지는 않죠, 그죠? 하여튼 여기서 컷을 했어요. 컷을 했다는 것도 눈속임을 위해서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커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성 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약간 이게 스무스한 그런 느낌 없더라도 지금 기차가 쓰고 그리고 또 얘들이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어떤 동작의
방향의 연결이 될 수 있죠. 방향의 연결, 동작의 연결.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또 강도짓을 합니다. 근데 여튼 이것도 야외에서 찍었죠. 야외에서 찍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액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영국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죠? 예. 요즘 같으면은 여기서 샷을 다양하게 이렇게 분리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도로 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왜냐면은 제가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를 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제만 찍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멋진 것이죠. 그리고 또 훔쳐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가 오죠, 그죠? 그래서 연속이 되죠, 그죠? 동작의 연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컷이 동작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망가죠. 예. 도망가서 또 이 기차가 도망가는 기차가 또 서요,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보세요.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드디어 카메라가 연극 무대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팬을 하게 됐다는 거죠, 팬.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인 그러한 카메라 움직임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기법들, 카메라 기법, 카메라 움직임이란 기법, 그리고 편집이라는 기법,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영국적으로 또 찍었어요. 영국 무대에서 찍은 것처럼 찍었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과거에 그 보드빌의 그 천국적인 그 느낌이 있긴 있지만은 그게 연결되겠죠. 예. 그 시대에 그 같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문화를 걔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 이야기, 그 구출하고 또 그 도둑놈을 잡아서 인과응보를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 뭐 서부 영화의 스토리처럼 그런 스토리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스토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쫓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쫓고 쫓기는 추격 씬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막 이제 나눠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경찰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저거를 하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된 것이죠. 예. 다 전사를 합니다. 경찰이 다시 훔친 돈을 회수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요 클로즈업 샷을 보이죠, 이렇게, 그죠? 처음으로 또 바스트 샷을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앞으로 그런 그 바스트 샷 같은 이런 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남겨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드윈 포터가 그야말로 그 연속성을 보장하는 커트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연속 편집이라고 하죠. 연속 편집. 그래서 continuity editing. 이것을 처음으로 발명 또는 발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W. 그리피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이 중에 헐리우드 고전 편집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꽤 오래됐죠. 1903년도에서 15년까지니까 거의 12년 후예요. 그러니까 12년, 10년 정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 영화 문법, 편집의 문법이 발전을 합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또 완전히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영화는 심지어 아까 그 대열차 강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한 15분짜리의 그런 단편 영화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장편입니다. 3시간짜리 영화, 3시간 13분. 예, 어마어마한 길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매체, 미디어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예. 그 중에서 하나의 시퀀스를 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제 샷이 이렇게 투샷이 있고 또 바스트 샷이 있고 클로즈업이 있죠. 요즘 영화처럼 이렇게 샷을 분리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죠. 물론 이때는 무성 영화 시대이기 때문에 대사는 없어요. 또 샷이 더 커졌죠, 그죠? 이번에는 롱샷, 예, 롱샷이 되고 동작들이 연결이 되죠. 예. 물론 이제 연기는 굉장히 그러한 연극적인 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과거의 그런 미디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미디어와 혼합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예술 발전의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림 롱샷, 영화관에서 볼 때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익스트림 롱샷, 영화적인 그런 샷도 있죠. 이것들은 확실하게 연극적인 샷과 다르죠. 예, 그 영화적인 이 영화가 그래서 영화 문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적인 그런 규칙들이 다 나옵니다. 익스트림 롱샷도 있고 그리고 샷들이 또 계속 바뀌죠. 이번엔 또 웨이스트 샷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급박한 상황들을 이렇게 가깝게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차 편집이죠. 두 공간에서 지금 이 남자는 지금 이 흑인한테 쫓기고 있는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또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의 씬과 또 쫓기는 이 그 흑인과 백인 여자의 그런 씬들이 교차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동시간대 교차되면서 동시간대 다른 공간이 교차되면서 편집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영화처럼 그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이미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물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보여주죠. 바스트 보여주고 또 교차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웨이스트샷 가까이 보여주죠, 그죠?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크게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이것도 더 크게 보여주죠. 점점 극적인 상황이 오면서 그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교차의 상황을 이 쫓아가는 그런 복인 드디어 본 것이죠. 이 여자 다시 얼굴을 다시 보여주고 클로즈업을 보여주고 예. 이 여자의 내면을 보여준 것이 일종의 이 감정을 보여준 이 감정을 보여주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물리적인 그런 연결이 뿐만 아니라 감정의 연결을 만드는 그러한 편집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차 편집은 지금 그만 설명했고 고전적 편집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 연결이 기존의 에드윈 포토까지는 이 물리적인 연결, 동작의 연결, 동작의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비가시 편집,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집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이제 이번에는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연결을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업이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그래서 주관적인 연속성, 그래서 이야기를 극화시키는 그러한 물리적인 연결을 더 확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편집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DW 그리피스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스터씬 원칙,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모하면 촬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모하며 촬영. 영어로 하면은 마스터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스터샷이에요. 샷. 마스터샷. 잘못 썼어요. 마스터샷 원칙, 마스터샷이 뭐냐면은 마스터샷이 설정샷이에요. 설정샷.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주는. 아까 지금 이 흑인이 백인 여성을 막 쫓아가는 그 씬에서 마스터샷 같은 경우는 어떤 익스트림 롱샷으로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 상황. 여기가 어떤 도시도 아니고 외딴 그런 숲속이다라는, 그래서 아무도 지금 구해줄 사람이 없는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 설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백인 여성과 또 흑인이 쫓아가고 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정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부분샷으로 쫓아가는 흑인, 또 쫓기는 백인, 이런 식으로 또 부분샷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체 설정샷과 또 클로즈업이라든지 바스트 같은 이런 부분샷을 다른 말로 개별샷이라고 해요. 개별샷, 인디비주얼 샷이라서 그러니까 부분이 되는 개별샷과 전체가 되는 설정샷을 서로 조화롭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극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편집을 마스터샷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 물리적인 연속성 편집도 될 뿐더러 또 이 개별샷을 어떻게 클로즈업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그 컷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관적인 연속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긴장감과 긴장의 고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요 밑에 것들은 다 이제 물리적인 연속성이에요. 시선과 행동의 일치, 또 180도 법칙은 방향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의 일치. 그리고 평행 편집은 아까 말했던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동시대 두 공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아주 긴박하게 보여주는 편집이 되는 것이죠. 180도 법칙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렇게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할 때 이 서로 쳐다보는 이 가상선이 있다면은 이 가상선의 180도 안에서 촬영을 해야지, 이렇게 촬영을 해야지 얘들이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카메라 넘어가게 되면은 서로 방향이 대화하다 갑자기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전적 편집이라는 것은 이러한 180도 법칙이라든지 또 시선 행동의 일치라든지 이러한 그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연속성, 극적 연결 이것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편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편집이 완성이 되면서 영화는 그야말로 단지 기록을 보여주는 그러한 미디어에서 스토리를 즐기는 미디어로서 또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스토리도 사실주의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또 현실의 기록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인간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또 본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영화는 결국은 객관적인 또 주관적인 인간의 시간을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그것을 특히 주관적인 재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편집, 즉 표현을 주관적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편집이라고 보고 또 감쪽같이 실제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또 편집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 언어의 가장 기본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